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꼬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라하면 100일 안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의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4등급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이 따라하면 성적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일단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남들은 2년, 3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100일 만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까? 궁금한 꼬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제가 학생 정말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력을 안 해서 뜨끔한 학생들 많죠. 노력을 해야 성적이 오르던 말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노력은 해. 분명히 열심히는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자야,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면 노력을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노력은 열심히 해. 엉덩이 힘은 있어. 근데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면 잡았어요. 오늘 제가 좋은 방법, 성적이 오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기적 공부법을 참고해서 100일의 기적 공부법 잘 필기해놨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이제는 성적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케이스,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을 몰랐던 케이스 모두 다 오늘 영상 보고 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한 달 만에 9등급에서 89점이 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도 있어요. 다 성적표 인증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짜 매년 제가 이제 100일의 기적 공부법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100일의 기적 공부법 영상을 보고 수능 때 정말 기적을 만들어서 오는 꼬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 영상을 보고 100일의 기적을 만들어서 저한테 쌤, 저 진짜 100일의 기적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후기를 전해줄 꼬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한 시험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성적이 오르는 100일의 기적 공부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놓고 실천하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꼬미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순서로 알려드릴 거냐면, 오늘 영상 국영수 공부법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먼저 알려드리고 영어 알려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0일의 기적 공부법 영상보다 제가 훨씬 더 꼼꼼하고 더 자세하게 팁들 녹여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꾸미도 필기하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꼬준 로그. 자, 기적의 수학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수학을 처음에 알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수학은 해야 하는 것만 다 하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해야 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개념. 그리고 두 번째, 기출입니다. 딱 이거 두 개만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 잘 나와요. 개념이랑 기출. 8등급에서 1등급 만든 개념 공부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꿈이랑 잘 맞는 인강 선생님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남들이 다 듣는 1타 강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직접 맛보기 강의 이런 거 들어보고 자기랑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강으로 개념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개념 들을 때는 필기하면서 개념 들어주세요.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기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수학은 개념 양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서 1회 독을
빠르게 끝내주셔야 돼요. 1회독 빠르게. 짱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 보면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절대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태도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70에서 80%를 목표로 공부를 해주세요. 70에서 80%만 이해했다면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은 2회독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 채워나가는 식의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게 그냥 필기만 열심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필기한 노트를 정말 수시로 여러 번 읽어주셔야 돼요. 제 학생 중에 한 달 만에 수학이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꾸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비결이 있냐?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이 필기 노트를 저희 수업에서는 기적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 기적 노트를 2주 동안 50번을 읽었대요. 2주 동안 50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필기 노트, 이 기적 노트를 끼고 산 거예요. 근데 저도 필기 노트는 밥 먹으면서도 보고, 밥 기다리면서도 보고, 정말 수시로 읽어줬어요. 뭐 자기 전에도 보고. 그래서 수학은 이 개념 자체가 워낙 낯설고 개념 양이 많아서 진도만 열심히 빼면 이 뒤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요.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기적 노트 끼고 다니면서 우리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학생처럼 기적 노트를 정말 수시로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개념은 분명히 배웠어. 근데 문제만 풀면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대부분 개념을 사실은 배운다고 배웠는데 제대로 배운 게 아닐 확률이 커요. 이거는 보통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을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건지를 직접 정의를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수학 강의를 할 때 언제, when, 그리고 왜, why 이 개념을 왜 배우고 언제 배우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개념만 그냥 열심히 배우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왜 배우고 언제 써먹는지를 알아야 적용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이 뭐다? 이거를 그냥 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 근의 공식을 내가 언제 써먹고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꾸미들한테 근의 공식 언제 써? 근의 공식 왜 배워야 돼? 이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없다면 개념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의 공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 먼저 적어볼까요?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 x값, 즉 근을 구하기 위해 배우는 공식이다 라고 적어볼 수 있고 근의 공식은 언제 써먹는 공식인가?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 즉 x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능은 근의 공식을 제대로 외웠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수능은 근의 공식을 너가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니? 잘 꺼내 쓸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분명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또 해야 되는 게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만 들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놓은 강의를 들었다고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혼자 설명할 수 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개념을 잘 공부를 했다면 이제 복습을 통해 그 선생님의 설명을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수학은 개념 양이 많아서 열심히 진도만 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계속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최고의 복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복습법은 백지 복습이에요. 이거는 제 학생들 고정 숙제로 나갈 만큼 복습은 이게 최고입니다. 백지에 키워드만 적어놓고 혼자 설명하면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과외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인형을 앉혀놓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덕질하는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수업하듯이 설명하면서 복습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1회도 끝냈다면 이제 기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기출 문제집 뭐 풀어야 되냐 궁금해하는 꾸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등급별로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달라서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카드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출 공부, 수학 기출 공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문제 풀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수학 잘 보고 싶으면 이 기출 문제를 완전 씹어 먹어야 돼요. 어떻게 씹어 먹냐? 우리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노트, 제 수업에서는 기정 노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기정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념 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정 노트에 올인원으로 오답 정리까지 같이 해줬었어요. 그럼 이 오답 정리 어떻게 하냐? 이 오답 정리는 일단은 틀린 문제를 적어주는 거예요. 틀린 문제 적고, 그리고 해설도 적어줬어요. 해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 이거 8등급에서 1등급 오른 학생이 저한테 엄청 강조한 거거든요. 교훈을 정리를 해줬어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거를 글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 당연히 제 수업에서도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했던 내용인데 수학에서만 이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과목 다 교훈을 남기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 열심히 풀었어. 이거 틀렸네. 해설 보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문제에서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걸 직접 교훈으로 글로 남겨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틀린 이유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적어줘야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를 적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문제 적지 말고 그냥 이 문제 밑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 해설, 틀린 이유, 교훈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를 자주 읽어주는 거예요. 자주.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5번 읽고 이렇게 자주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읽으면 이게 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은 제가 제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꾸미들이 나 수학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반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필기도 읽어주고 오답 정리도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킬러 문제는 빼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킬러 문제 딱 번호로 제가 얘기해드리면 13번, 14번, 15번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얘네들은 일단 버리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이제 기적의 영어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100일 만에 6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한 달 만에 9등급에서 89점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정말 진부한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단어가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기가 없는 노베이스 중하위권 학생들은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영어는 외국어라서 단어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은 단어에 투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하다면. 그래서 한 달 동안 단어장 한 권을 끝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한 달 동안 단어장 끝내기. 이거는 어떤 교재가 좋냐면 워드마스터라는 교재가 좋아요.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가 한 달 안에 0단어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어장이고 단어 퀄리티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단어장이 있는데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런 꾸미들은 이미지로 연상해서 외울 수 있는 경선식 0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단어장이라서 우리 꾸미들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 영어 클래스는 경선식 0단어를 지금 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몰아서 하다 보면 기억도 안 나고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매일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바로 단어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이랑 밥 먹고 나서 고정해서 단어를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고 나서 단어 외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제 학생들 중에 재수, N수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역 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영어를 단어 열심히 외우고 주어 동사 찾는 구문 연습하고 해설지랑 똑같이 해석 연습하고 그냥 냅다 열심히 문제만 풀면 양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X. 수능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딱 쉽게 말해서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자, 뭐를 배워야 되냐? 1등급이 독해하는 법, 독해법을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1등급이 문제 푸는 법, 그래서 문제풀이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등급 독해법이에요. 독해할 때 이 해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 독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독은 읽다 할 때의 그 독이에요. 그리고 이 해는 이해할 때의 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문 연습해라 라고 하면은 괄호 처리하고 주어 동사 찾고 그냥 해설지랑 똑같이 번역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연습, 나만의 언어로 옮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수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멈춰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문해력이 올라가고 수능 영어 문장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이 영어 성적을 높인 비결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진짜 다 알려드린다. 영어를 잘하려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쉬운 부분 위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쉬운 부분 위주로. 그러니까 애초에 해설지처럼 완벽하게 번역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어는 쉬운 부분 위주로 읽어야 성적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 영어는 대부분 쉬운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부분 읽으면서 주눅 들고 시간 뺏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쉬운 부분 위주로 글을 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독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익숙할 방법인데 클렌징 독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이 독해법으로 영어를 읽으면 어려운 지문이 확 쉬워지고 푸는 시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성적을 빨리 높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클렌징 독해법으로 쉬운 부분 위주로 읽고 그 부분 위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대로 된 1등급 독해 방법입니다. 제가 클렌징 독해법은 이미 영상으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못 듣는 꾸미들도 이 클렌징 독해법 영상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성적 진짜 빨리 올라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1등급 독해법 말고 또 1등급 문제풀이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수능 영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영어는 유형별로 지문 근거를 찾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혼자 유형들을 모아놓고 터득해도 좋지만 빠르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만든 수능 영어 시크릿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형별로 제가 쉽게는지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놓고 직접 찾아낸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시크릿 코드라는 걸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크릿 코드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고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유형별로 푸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한 후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하면 좋은 게 나만의 해설지를 만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틀린 문제도 있고 맞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는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틀린 이유를 적어주셔야겠죠. 틀린 이유를 적어야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는 반드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게 이 문제 정답이 왜 이건지 정답인 이유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답인 이유를 내가 적어야 출제자가 정답을 만드는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정답인 이유를 적을 때는 참고로 지문을 근거로 적어주기. 왜냐면 항상 수능 영어는 지문 안에 정답의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맞은 문제도 해설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 문제집 답지 보면 어려운 문제만 해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까지 모든 문제 다 해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은 문제도 해설 적어줘야 돼요. 자, 맞은 문제는 우리가 뭘 적으면 되냐면 이 문제가 왜 정답이 이건지 정답인 이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지문 근거를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제 클래스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는 수업이 올인원 클래스인데요. 지금 시기에 가장 빠르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수업입니다. 관심 있는 꾸미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적의 국어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공부는 잘못 공부하는 꾸미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국어 공부 이렇게 하면 망해요부터 알려드릴게요. 뜨끔한 꾸미들 많을 텐데 국어 성적 올리고 싶어서 문제만 냅다 푸는 꾸미들 있나요? 양치기만 하는 꾸미들 있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국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어랑 영어 다 읽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수능 잘 보고 싶으면 문제 푸는 연습보다도 지문을 읽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문 읽는 연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정작 시험장에서는 지문이 잘 안 읽혀서 1대1 대응식의 근거 찾기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1대1 대응식의 근거 찾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정답이 3번이야. 근데 이 3번의 지문 근거가 한 이쯤에 있었어. 그래서 3번의 지문 근거는 요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3번이 정답이구나. 이것만 느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시간이 지금 많으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정작 시험장에서는 이런 1대1 대응식의 공부를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1대1 대응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 읽는 연습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국어는 문해력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어떤 과목이다? 영어 과목이다. 영어 과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읽는 시험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국어는 지문의 길이가 길잖아요.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 이렇게 단락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단락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단락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이 단락은 이 내용을 갖고 있고 이 단락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지문이야. 이런 식으로 혼자 설명하는 식을 공부를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장 읽고 멈춰서 이해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뭔 말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뭔 말이야? 항상 고민하는 거. 제 영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국어 점수도 같이 올랐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영어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한 게 국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꾸미들도 국어 성적 올리고 싶다면 단락별로 요약한 후에 지문을 혼자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멈춰서 이 문장별로 항상 멈춰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는 하루에 3지문씩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하루에 3지문씩 꾸준히 해야 문해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또 풀어줘야죠. 국어도 영어처럼 시간 재고 문제 푼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할 때는 이 나만의 해설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만의 해설지 어떻게 만드냐? 영어랑 똑같아요. 자, 우리 문제 풀면 틀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맞은 문제도 있겠죠. 자, 이 틀린 문제는 우리가 뭐를 적어야 된다고 했죠? 틀린 이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틀린 이유를 내가 직접 글로 적어봐야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 적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틀린 이유 말고 또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건지 정답인 이유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맞은 문제도 똑같이 정답인 이유를 직접 적어보세요. 그래야 출제자가 정답을 만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 로그. 제가 지금까지 10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공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진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은 촉박한데 또 잘 안 돼서 속상하고 이런 꾸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불안한 꾸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전하자면 지금 불안한 거 너무나 정상이에요. 이 불안한 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에 진심일수록,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을수록 불안함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함 자체가 그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이 불안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꿈이만큼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나 지금 불안해? 오케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싶나 보다. 그러면 나 지금 이 불안함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제가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게 사실 끝까지만 다 하면 성적이 많이 오를 건데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말은 우리 꾸미들이 내가 진짜 성적을 딱 올리고 싶어. 내가 기적을 정말 만들고 싶어.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좋은 방법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적은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찾아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항상 불안할 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면 된다. 딱 4글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꾸미들만 하반기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우리 꾸미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열심히 전할게요. 약간 우리 꾸미들이 랜선 담임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손 붙잡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댓글에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면 제가 하트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기. 엔딩 멘트하고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우리 꾸미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00일 후에 정말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